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자존감, 운동하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떤 분이 선생님, 운동이 자존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운동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나요? 당연하죠. 운동하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죠? 라고 묻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서 자존감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낮아진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운동을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은 타인이나 세상으로부터 첫 번째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과 함께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삶은 늘 움츠려 있고 항상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내 몸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내면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깊이 잠들어 있는 자아들이 많아요.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는 그 자아가 이미 죽어버린, 이미 살아있지 않은 자아를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아 이탈을 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자아 이탈이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안에 부정의 에너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독소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독소가 온몸에 퍼져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 자아는 이미 나로부터 떠나버려요.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아예 영원히 영영케 떠나버리는 자아 이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아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지부터가 확인할 필요는 있거든요. 이 자아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없는 자아, 잠들어 있는 자아, 죽은 자아가 이 세상과 어떤 식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이미 잠들어 있고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떤 타인과 만난들 무슨 힘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용기와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냐 이거죠. 나 홀로는 힘들어요. 내가 상대가 너무 세. 근데 내가 막 그 상대에게 기가 눌려서 뒷걸음질 칠 때 내 안에서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아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없어. 그 자아가 잠들어 버렸어. 그 자아가 이미 자아 이탈을 하고 내 안에는 너무 공허한 이 껍데기 육체만 남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아가 이런 내가 어떤 식으로 나 홀로 외로이 이 상대와 아니면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자아를 키우고 이런 자아를 깨우고 이 죽어있는 자아의 생명을 불어넣고 자아 이탈을 한 자아를 불러들이는 이 일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아를 내가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자존감이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존감은 내가 무언가 성취해내고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할수록 자존감은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선생님은 그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운동을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운동이
내가 무언가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성공을 하고 싶어. 근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거 자격증을 따서 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외적인 자존감도 높이고 외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내적인 자존감도 어느 정도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때까지 내 안에 있는 내가 기다려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운동이 좋은 거는 알고 계시죠?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행복 호르몬을 깨우는 거예요.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장 하는 말 중에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운동을 하라는 소리라고, 또 하나는 햇빛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항우울제라는 게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항우울제에는 우리 몸에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들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해서 마음의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나의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과 아니면은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없거나 아니면은 차단됐거나 막혀 있거나 하면은 내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마음의 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그 세로토닌 역할을 해주는 게 항우울제거든요. 운동이 이 항우울제하고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운동에는 세로토닌을 생성하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운동을 내 몸과 내 마음을 위해서 하면은 더없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좀만 더 들어갈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운동으로 빨리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심장이 뛰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내가 뛰기 시작을 하면 나는 깨어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개운한 감이 느껴지고 막 의욕이 솟아나는 경험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늘 내담자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첫 번째로 운동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운동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운동을 통해서 나를 느끼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야지만 그때서부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은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도 있지 않냐, 집에서도 운동은 가능하니까 집에서라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것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본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숙제로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행동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면 이분들이 그 2주 후에 오셨을 때에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인생 무너지고 왜 사는지 삶의 의미조차 없는, 이미 다 버려버린 내려놓은 삶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뭔가 생기가 활기가 돌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나니까 집안 살림 같은 거 꼴도 보기 싫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었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뭔가 밖에 나가보고도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잠들고 있는, 그리고 죽어 있는 내 자아들을 건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빠르게 내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면은, 뛰는 심장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뛰는 심장이 나를 더 힘있게, 나를 활기차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운동을 통해서 내가 나를 느끼면 나는 조금 더 용기가 생겨요. 나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저희 이제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께 이제 물어보죠. 운동을 하니까 뭐가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운동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처럼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니까 무언가 좀 더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취감이잖아요. 이거 하나를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이 느껴지니까 삶에 무언가 내가 도전해보고 성취감을 또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도전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면 내가 그 느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이 들고 인정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나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운동을 하니까 조금씩 이게 뭔가 내가 오늘 이만큼 해냈어. 그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것을 느끼면서 나도 가능한 사람이구나. 나도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를 느끼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확신을 자꾸 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병들어 있거나 마음은 건강한데 몸이 병들어 있거나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도 같이 아파요. 내 몸이 힘을 내지 못하고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도 똑같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축되거든요. 반대로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몸으로 분명히 반드시 언젠간 나타나요. 마음의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잖아요. 무기력이고 대인기피증이고 공황장애고 강박증이고 중독이고 이런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데,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편두통이 와요. 두통 쪽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위장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소화불량 아니면은 암까지 생기는 일도 있어요. 화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를 너무 누르고 참으면은 이것이 심장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심장 질환 쪽으로 병을 앓고 있으면은 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얼굴에 열꽃이 올라요. 그리고 너무 억눌려 있는 삶을 살거나 자기 스스로 가둬놓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있으세요. 마음의 질병은 몸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내 몸과 내 마음은 일치되고 하나예요. 내 몸을 먼저 깨우면 내 마음도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내 몸이 뛰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자아들도 뛰기 시작을 한다는 소리예요. 내 몸이
열정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아도 열정을 느끼고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것은 명상에 대한 얘기예요. 명상하면은 너무 거창해요. 명상하면은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요 명상하면은 3초 만에 딴 생각해요. 대체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뭐 고요한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동 자세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건지, 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명상이란 나와 내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바쁜 생활 속에서 나를 잃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세요? 나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나에게 사랑 주지 못하고 나에게 관심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애정 결핍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누가? 내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누구한테로 사랑을 받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살겠어요? 명상이란 이런 나를 보듬어주는 시간이고, 나를 눈여겨 봐주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지금 편안한지, 내가 지금 괜찮은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너 오늘 괜찮니? 너의 삶이 지금 괜찮은 것 같니? 너가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는 괜찮니? 아프지 않니? 힘들지 않니?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명상인 거거든요. 나를 좀 돌아봐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나는 자꾸 낮아지고 작아지는 거거든요.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명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께 만일 하루 중 5분 얘기하잖아요. 그 5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5분만이라도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거거든요. 5분만이라도 내 심장이 뛰는 움직임을 좀 가져보자는 소리였거든요. 5분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계세요?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주고 계세요? 그게 명상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느끼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주는 그 시간이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라고 하고 저것도 해보라고 하고 권하는 건 맞는데, 나한테 맞는 건 무엇인지 이걸 다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여러분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인데, 그것은 호흡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호흡법부터 알려드리거든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도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대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나를 통제하고 조절을 하면은, 야, 정신 차려. 저 사람한테 질 필요 없어.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가 왜 위축돼? 이렇게 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내 자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나를 통제하고 조절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또 힘드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호흡을 통해서 불안한 내 감정,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상당히 불편한, 그리고 불쾌한, 불안한 감정에 쌓이게 되면은 나를 안정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호흡인데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가슴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쉬는 숨을 복식 호흡이라고 해요.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나는 괜찮다 라고 나에게 암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호흡이고, 하루에 이 호흡을 한 번 할 때 한 3-4번 이상씩 하게 되면은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이 몸속에 온갖 잡동사니로 시덮여 있고 쌓여 있고 뒤섞여 있는 내 안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호흡법이거든요. 이 호흡법 하나라도 내가 잘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감정 자체도 내가 언젠가는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여러 편의 동영상을 올렸을 때에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타인과 사는 세상에서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잘 돌보고 같이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는 마녀의 하루 중 5분만이라도 나에게 5분만이라도 나를 좀 뛰게 해주시고, 나를 좀 읽어주고, 나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한 주가 흐르고 2주가 흐르면서 이것을 꾸준히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 이제 총정리되는 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끝으로 자존감은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지 지금 저도 많이 구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강의를 원합니다 할 때에는 댓글로도 올려주시고 사연으로도 좀 올려주시면은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에 자존감 마지막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